셀트리온 주주총회 정리, 실적 전망, 성계, 합병, 레키로나, 흡입형 치료제, 중국 공장, 그 외. 주총일인 오늘 셀트리온 마이너스 1.49%,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7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플러스 0.92%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오늘도 블록딜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블록딜과 관계가 없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중에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양봉의 모습으로서 양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먼저 서정진 명예회장의 영상통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테마색 블록딜까지 있어서 더 죄송하다. 그 다음에 가족 주주 한 주도 없다. 내가 죽으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된다. 국영기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에게 사전 정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해서 11년, 12년치 기록을 4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소송하면 이길 거다. 그러나 참고 넘어가자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회사를 둘러싸고 소문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실적을 올려서 성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대하는 주주가 많으면은 그걸 살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요. 주가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합병에 반대를 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반대를 하니까 주식 팔고 나갈 테니까 내 주식 회사에서 사달라. 이것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그 가격도 합병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물론 합병 비율 및 모든 가격 이런 부분들은요. 법에 정해진 대로 결정이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내 주식 사달라고 하면은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합병 공시 내용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이 합병은 무산된다. 이렇게 공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주가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합병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많이 찬성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로서 정도를 걷겠다는 이야기고, 사회이사에 대해서도 거수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반대하는 사회이사한테는 한 명이 있더라도 설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최근 불거져 나온 사회이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총을 통해서 기우성 대표이사가 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따로 추려보면요. 특히 레미시마 에서시 그리고 휴미라 시장, 요것은 이제 유플라이마죠. 시장 침투율이 왜 낮을까 고민을 했는데 바이러스 사태였기 때문에 몇몇 개 질환의 환자인 경우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약을 바로 쓰지 않으면 심각해지잖아요. 레미시마 에서시는 미국에서는 신약이다. 신약의 임상은 각 적응증별로 다 받아야 한다. 3상을 하고 있다. 직판으로 갈 것인지 간접 판매로 갈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레미시마 에서시의 미국 시장 요 관계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미국에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적응증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임상 개수가 많습니다. 총 21개의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14개는 임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개 분야는 아직 임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의 직판이냐 간접 판매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레미시마 에서시가 작년까지 유럽에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원래 약이 하나 나오게 되면요 2년 정도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에서시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길면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레미시마 에서시는 유럽에서 거의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직판 체계를 갖추었잖아요. 따라서 올해는 약가 등록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대치에 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휴미라, 유플라이마는
고농도로 가고 있다. 투여 시간이 짧다. 고통도 줄였다. 약가 대응 등은 모두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총에서 제품별로 이러쿵저러쿵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죠. 오늘 주총에서 안건들은 모두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품별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IR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면 별로 많이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법률에 맞게 지주소 합병은 끝났고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남았다. 합병하려면 기업 결합 신고서가 필요하고 자사주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다. 다 아는 이야기고요. 합병 일정에는 한국과 미국에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게 되면요. 합병 비율 결정이 나오죠.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주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검토는 다 끝났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시중에 놔두는 회계적인 이슈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회계적인 문제는 싹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합병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감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는데요. 12년치를 보고 갑자기 감리가 나와서 억울했다.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처음 개발을 했기 때문에요.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관계인끼리 주고받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판매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제약회사는 출고 시점에서 인식을 합니다. 회계적으로. 그런데 셀트리온만 특수관계니까 즉 헬스케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라.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국내 제약회사에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레키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픈 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자국 제품을 75% 쓰잖아요. 자국 기업 우선주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키로나가 대규모의 수출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또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레키로나의 대규모 수출 계약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어쨌든 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흡입형 치료제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 레키로나 생산한 거 어느 정도는 판매가 됐잖아요. 나머지 재고 물량들이 있죠. 이 부분을 흡입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흡입형 치료제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대상국에서 시험계획 신청을 해둔 상태고 조건부 허가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레키로나주가 2년이 걸려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가게 되면 즉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요. 조건부로 허가를 받는 전략으로 해서 빨리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 주주연대 대표께서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주가가 정고점인 35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아라. 그리고 35만원을 넘어서면은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를 받겠다는 책임 경영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연대 대표로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에 대해서 기우성 대표가 최저임금에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과로 보시면은 직원들에게 주는 스톡 옵션이잖아요. 이 두 번째 안도 셀트리온 주주연대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한 것인데요. 스톡 옵션도 지금까지는 보통주를 신규 발행을 했습니다. 즉 신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수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금 자사주를 샀으니까 자사주를 활용을 하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고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이야기의 효과는 뭐냐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스톡옵션으로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이 유통시장의 물량으로 나오기보다는 물량이 좀 잠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사주 소각 좀 하고 무상증자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회사 측에서도 앞으로 M&A가 지금 활발할 것인데 이 자사주를 M&A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 우한 공장인데요. 현재 투자 금액은 없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중국 CMO를 미국에서 팔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즉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를 봤을 때는요. 그 이야기는 중국 공장은 거의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이야기하면 뭐 믿거나 말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첫 번째로 승계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소정진 명예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35만원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굳이 소각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런 측면도 소통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적에 따라서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공매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실적 상황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49% 하락이고요. 외국인들이 293억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사주 오늘 33,723주 3으로 해서 이제 다 샀어요. 그리고 외국계 창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와 JP 모간이잖아요. 얘들이 이번 블록딜의 주관사였잖아요. 블록딜 매각이 덜 된 것은 주관사들이 다 인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블록딜 물량들은 오늘 23만 주 매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블록딜 이후에 외국인들을 보시면요 17만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보면요 140만 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블록딜이 230만 주였기 때문에 140만 주는 시장에 나온 것이죠. 매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60만 주 줄었잖아요. 거기에 또 60만 주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140만 주가 시장에 나왔고 공매도 잔고가 60만 주 줄었으니까요. 대차 60만 주 갚은 거잖아요. 그렇게 감안을 하면은 총 200만 주가 다 소화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30만 주 남은 것이죠. 따라서 이제 블록딜 물량은 계산상으로는 30만 주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들이 8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오늘 58,824주를 샀거든요. 이제 남은 게 54,000주밖에 안 남았어요. 월요일날 쏘면 다 끝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오늘 7만 주의 매도가 있었어요. 22일부터 외국인 매도를 계산을 해보면요. 135만 주 쭉 오늘까지 계산을 하면요. 약 192만 주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헬스케어의 요번 블록딜은 260만 주였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40만 주 줄었습니다. 즉 대차로 갚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합치면은요 192만 주 플러스 40만 주 이렇게 되니까 230만 주가 일단 소화가 다 된 것이죠. 그러면은 260만 주 블록딜에서 남은 것은 이제 30만 주니까요. 블록딜에 대한 물량 부담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블록딜 매물의 소화 과정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공매도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게인세일로 싸게 받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겨도 바로 파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량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거저 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블록딜의 영향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블록딜과 무관하잖아요. 외국인들이 3억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제약 역시 실적이 좋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총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주총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제품인 램시마 그리고 투룩시마 흐즈마는요. 큰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렵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가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큰 성장,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원래는 램시마 SC의 역할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리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금 약간은 분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 블록딜이 공매도 세력하고 뭐 짜고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요, 어쨌든 그것은 팩트로 입증된 것이 없으니까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난 2018년과 2020년 블록딜이 있으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의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딜과 공매도와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조만간 영상으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힘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사주도 다 샀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데 고민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적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블록딜이 끝난 시점에서의 소강 상태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시면서요, 블록딜 분위기는 마무리된 것이다,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요, 조금 긴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켜봐 나가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